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죠. 코스피 코스닥 박살나는 거 보셨죠? 사실 예정돼 있었는데 코스피 선물이 마이너스 2.31%까지 빠졌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분석하면 뭐냐면 프로그램 매도라고 했어요. 그럼 왜 이렇게 프로그램 매도가 생겼을지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런 전쟁 지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 환율이 올랐어요. 근데 이 환율이 오른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그 전쟁 협상한다, 휴전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바뀌고 있고 지금 시민 학살까지 이루어지는 거 알죠? 우크라이나 40만 정도. 그리고 지금 의아한 게 여러분들이 아니 왜 우크라이나가 지금 도망치는데 그렇게 서유럽에서는 환대하면서 받아줄까요? 그건 제 생각은 이거예요. 뭐냐면은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크라이나가 꼭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러시아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러시아랑 엮여 있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느껴진 이 전쟁의 진정한 이슈는 뭐냐면은 러시아는 알고 보니까 국가 부도의 위기가 있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이 국가 부도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지금 전쟁이라는 시나리오를 이렇게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이 상황 속에서 사실은 이 러시아가 부도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즉 모라토리움이죠.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는 순간에 서유럽이 박살날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 러시아의 막대한 자본이 서유럽에 있는 쉽게 말해서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데서 아무래도 많이 대거 은행 관련 자금으로 많이 들어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러시아를 악의 축으로 그냥 만드는 시나리오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사실 뭐냐면 세계 경제 공황의 시초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 유가도 더 많이 오른 거 아시죠? 오늘 엄청나게 올랐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전체적인 현상을 봐야 돼요. 그냥 왜 내가 산 주식이 넘어지지 떨어지지 이것만 고민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돼요. 그게 왜 그렇느냐, 그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떨어지는 이 속에서도 내가 멘탈을 똑바로 잡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무너져요. 이거 한 방에. 현상을 봐야 되는데 현상을 안 봐요. 지금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아시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팍팍 빠졌는데 마치 우리나라만 빠진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지금 그리고 이미 미국도 시작됐잖아요. 나스닥 빠지고 있고 다우 빠지고 있죠. 그쵸? 이 현상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는 부분, 이거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근데 사람들은 간과했어요. 왜 간과했느냐, 역사의 교훈에서 우리는 또 다 잊어버리고 교훈을 잊어버리고 그냥 여태까지와는 다르고 그냥 우상향이야, 좋아질 거야, 40년간 우상향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평화에 취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전쟁이라는 거는 옛날에 2차 세계대전도 얘기하면 독일이 게르만 민족 이렇게 우수한 영혼 이러면서 우리는 순수한 아리아의 혈통이다 이러면서 히틀러가 전쟁을 만들었죠. 그쵸? 사실은 히틀러는 오스트리아 사람이거든요. 오스트리아에서 이제 화가지망생이었고 내용은 대략 알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그 열띤 그 사람의 영혼을 뽑을 것 같은 그런 뛰어난 그런 언변력 때문에 결국 공화당이었나요? 공화당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성공했잖아요. 근데 그 배경이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그때 당시 독일은 1차 세계대전의 패망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다 갚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속에는 패배의식에 쩔어 있었고 기본적으로 엄청난 부채 그리고 엄청난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는 위대한 민족이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전쟁으로 우리는 새롭게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판을 새로 짠다는 얘기죠. 결론은 이 판을 새로 짠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은 지금 잘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지금 러시아가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제 생각엔 뭐냐면은 기분 나쁘게 들어도 어쩔 수 없지만 미국에서 사실 유동성을 엄청 만들었죠. 그쵸? 이 유동성이란 건 뭐냐면 달러를 찍어내는 거예요. 근데 돈이라는 거의 어원을 찾아보면 돈은 어디서 출발했냐면 신용에서 출발해요. 그럼 신용은 뭐죠?
바로 빚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거품이 꺼진다 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부채 폭탄이 터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부채 폭탄을 사실은 미국이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얘들이 안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받아야 되거나 신흥 국가들이 받아야 되거나 아니면은 뭐 서유럽이 받아야 되겠죠. 그쵸? 그럼 서유럽이 파산할 수도 있어요. 러시아가 파산할 수도 있겠지만 서유럽도 파산할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더 큰 고물가와 고유가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 공황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런 미디어 속에선 자꾸 달래고 괜찮아지고 좋아질 거라고만 얘기하니까 좋은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이럴 때 살아남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계속 제가 말했죠. 현금을 비축하세요.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물가가 많이 오른 이런 상황 속에서는 내가 여태까지 했던 그 씀씀이의 3분의 1로 뭐든지 줄여야 돼요. 그래서 내가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다시 아래로 내려간 자산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와 그런 현금적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런 여유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거품이 꺼지는 속도가 장난 아니게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확 꺼진다고 했죠, 제가. 대처도 못할 정도로 터진다고요. 지금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드는 생각은 지금 예측 아닌 예측인데 3월 셋째 주나 넷째 주 돼가지고 러시아가 장기전 예상이다 이게 아니라 모라토리움 선언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디폴트 하겠다 이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되면 더 큰 위기가 올 거고 그래서 서유럽 사람들은 어떻게든 우크라이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올 때 받아주고 뭐 집도 제공해주고 하는 게 그런 뉴스의 달콤한 면만 보지 마시고 왜 그렇게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우리 집에서 잔다고 하면은 그것도 다른 나라 사람이 여러분은 좋을 것 같으세요? 그런 측면으로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종목에 치우쳐서 보시지 말고요. 여러 종목을 골고루 보세요. 그러면은 마음속이 좀 편해질 겁니다. 아, 사실은 내가 보니까 그냥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었고 그냥 여러 가지가 있었구나. 그냥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모두가 힘들었구나. 근데 나만 되게 힘든 것처럼 생각했네. 아니요, 그냥 다 힘들어요, 지금. 당신만 힘든 게 아니라 저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도 다 힘들어요. 물론 저는 이제 차트를 보고 이런 거를 많이 겪었으니까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만 떨어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무조건 올라야지 행복한 거죠. 그쵸? 이 와중에 이제 올리는 곳에 아마 돈이 확 또 몰릴 겁니다. 또 그런 부분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전체적인 흐름으로 말해주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보세요. 지금 코스피 같은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 그냥 개파락으로 떨어진 거 보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 일관 떨어졌어요. 그쵸? 딱 봐도 음봉이잖아요. 그쵸? 밑에서 조금 받쳐줬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습니다. 왜? 아직 리스크가 해지가 안 됐고 그리고 여러분 물가 인상이 4월달 되면 4% 이상 육박하고 올라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 감당하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 뭐 동결하기로 했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던데 아니요. 다시 지금 긴급 편성으로 해서 금리 다시 인상한다는 얘기가 다시 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잘못하면은 더 큰 일이 생기거든요. 금리 인상을 하는 건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경제 파탄을 막기 위해서요. 더 큰일 나기 전에 조정을 하기 위해서요. 더 늦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고 그러면 아무도 못 막으니까요. 이미 이 정도면 스태그플레이션 지금 초입 단계라고 저는 보고 이미 시작됐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되게 여기를 진지하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도 돈이 분명히 수급이 몰리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종목을 다양하게 봐야 돼요. 이번 주에 전 이제 뭐 제약사도 할 거고 바이오도 할 거고 골고루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고요. 목이 메이네요. 하도 빨리 말하려고 하다 보니. 보이시죠? 지금 엔달러도 이래 되고 위엔달러도 이래 되고 뭐 지금 상황이 좋은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보시면. 자, 은행 안정하다고 했죠, 여러분들. 은행주 안전하다고 했죠. 그렇지 않아요.
은행주의 그 큰 흐름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굴곡이 엄청 심해요. 근데 자꾸 은행이 다 안전하다고 해서 은행주를 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차트를 보시면 장난이게 떨어졌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모든 종목들을 분석하세요. 제가 항상 말하죠. 여러분이 하기 싫으면 제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쵸? 해가지고 이 종목은 어떻고 저 종목은 어떻고 이래 분석해가지고 맨날 보여드리잖아요. 이건 이렇다 저건 이렇다. 저는 솔직히 하루 종일 방송하고 싶어요. 전업 유튜버가 빨리 되겠죠. 그러려면. 그쵸? 제 말이 너무 길어지고 좀 빠르게 말했는데 빠르게 말한 이유가 머릿속에서 하루 종일 생각난 것들을 여러분한테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어요. 아, 그리고 구독자 500명. 아, 감사합니다. 어느덧 벌써 구독자 500명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얼른 1000명 찍고 또 10배 성장해서 10,000명 찍고 10만 명 찍고 하지만 그 속에서 수적인 그런 팽창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팽창할 수 있도록 준비를 아주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최대한 해지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 방송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그냥 이 차트적 흐름을 보면은 지금 이것조차도 다 지나갈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공부는 해야 돼요. 제가 여기 우선주도 체크해 놨죠. 우선주에도 관심을 가지세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선주의 특징 아시죠? 우선주의 특징은 딱 이겁니다. 적은 거래량으로 세력이 장난치기 좋습니다. 어느 순간에 몇 상을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우선주를 공부해야 합니다. 자,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얘기하고 싶네요. 안녕.